3개는 있어야 비벼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AI 모델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방법이잖아요. 요거로만 쓰는데 지금 200기가가 쓴다라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너 생각하고 대답해 이렇게 하잖아요. AI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걸 보인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지금의 LLM 시대를 열었고, 또 챗GPT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LLM 경쟁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필수적으로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HBM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 트랜스포머 기존에 있는 형태를 완전히 뒤집어서 단어를 한 개도 생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술이 등장해서 지금 제가 빨리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HBM 용량이 보통 한 80기가, 96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대한 LLM을 돌리려면은 여러 GPU를 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메모리 용량의 제약 덕분에 큰 모델을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걔네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줘야 되니까 NV 링크니, NV 스위치가 어떻고, 인피니 밴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 AI 모델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게 모든 걸 다 뒤집진 않겠지만 HBM이 기존에 왜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을 조금 더 낮춘다라는 거니까, 용량을 더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기존 대규모 AI 모델이 이 GPU의 HBM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GPU 간의 통신 오버헤드가 큰 문제를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으니까 좀 더 요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요 논문입니다. 2월 7일에 투고된 논문이죠. 이 말만 파서는 도저히 모르겠죠. 쉽게 표현하자면은 뭔가 체인 오브 소트 같이 어떤 프롬프트로 단어를 생성하기 전에 잠재적으로 되새김질을 막 해서 추론한다. 그러면서 재기적으로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는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면요. 우선 요즘은 기업에서도, 특히 엔비디아도 이렇게 디벨로퍼 안에서 LLM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LLM 자체의 최적화도 그렇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엮을 것이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GPU가 왜 통신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러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번 논문이 왜 대단한지, 그리고 기존에는 왜 HBM이 많이 필요로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알라마 이분께서 쓰신 트랜스포머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서 우리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좀 정리를 해놓고 가면은, 이 현재의 트랜스포머 구조, 그리고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 방식 있잖아요. 체인 오브 소트, 생각의 사슬, 이 방식이 뭔지를 이해하면은 기존에 HBM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HBM이 박혀있는 GPU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전통적인 트랜스포머는 흔히 이제 우리 계층이라고 하죠. 레이어. 이 레이어가 12개 혹은 24개 여러 가지 층층이로 이게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어텐션 있잖아요. 셀프 어텐션이라든가 이런 연산이 있습니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각 단어와 단어끼리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어텐션, 주의를 이렇게 딱 걸어주는 그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여기서는 단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숫자로 표현되거나 얘네들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의 웨이팅이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텐션을 기준으로 어떤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각각의 레이어 있잖아요. 트랜스포머라는 게 원래 12개, 우리 12개라고 칩시다 그냥. 12개의 각각의 레이어들은 각 레이어들을 계산할 때 셀프 어텐션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을 할 때마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키 밸류 같은 이런 캐시 값, 이런 값들을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토큰을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한 언어를 입력했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이러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러한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얘네들이 레이어를 각각 거치면서 그 각각 레이어마다 어떤 캐시, 잠깐 동안 어떤 저장해 놓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레이어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각 레이어마다 이 키밸류 캐시라고 하는 것이 한 1기가 정도 필요하면은 12개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12기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챗GPT로 트랜스포머가 뭐야? AI에서 이렇게 치면은 이 하나하나 생성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챗GPT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하나 단어가 나오는 것이 한 개의 단어, 정확하게 말해서는 토큰인데 단어라고 칠게 그냥. 하나의 단위가 이렇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것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매번 생성을 하는 구조가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를 생성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어떤 캐시와 정보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캐시 정보. 근데 그 레이어마다 1기가 필요하면은 레이어가 12개면은 12기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캐시가 토큰이 하나하나 생성될 때마다 GPU 내부와 GPU끼리 서로 동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 2천억 개 파라미터, 4천억 개 파라미터 이렇게 엄청나게 큰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GPU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거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 비싸다고 해도 걔들 한 개로서 이 하나를 다 담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PU를 여러 개 쓴다라는 건데,
이 캐시라는 정보도 매번 동기화가 돼서 똑같이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또 GPU에서 GPU끼리도 데이터 전송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라는 거죠. 거기다가 체인 오브 소트 이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체인 오브 소트 이 사고의 흐름, 사고의 체인이라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지수는 민수 뭐 이렇게 그냥 쭉쭉 적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과정을 엮어서 표현하면은 조금 더 얘가 이해를 잘 하면서 대답을 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넣어주거나 오히려 리즈닝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체인 오브 소트라는 방식을 쓰면은 뭐가 문제냐? 이게 모델이 중간에 이 추론하는 과정을 다시 텍스트로 바꾼 거잖아요. 원래는 숫자로 다 인베딩돼서 표현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이제 한글 혹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이 됐다가 그래서 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길어진 걸로 해서 또 프롬프팅을 하니까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그냥 원샷 방식으로 딱딱딱 때릴 때보다 훨씬 더 HBM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통신이 많이 돼야 되고 GPU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 COT 방식은 기존보다 더 긴 문맥을 다루니까 HBM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트랜스포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이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뭐 AI 센터라고 있네요. 구조를 이렇게 바꿉니다. P라는 구조, 프릴루드라고 하는 구조랑 리커런트 블락이라는 구조, 그 다음에 코다라고 하는 구조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여러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이제 토큰을 생성하는 형식인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요 헬로우라고 입력을 했다 쳐요. 그러면은 이 프릴루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헬로우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제 숫자 같은 걸로 바꾼 거죠. 우리 흔히 이제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력한 문장을 여러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임베딩해서 우리가 흔히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죠. 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잠재적인 공간, 중간 단계 공간. 이 인풋과 마지막 결과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안에 동작하는 그 세부적인 숫자라든가 벡터 행렬 연산 같은 거는 모르잖아요. 그런 잠재적인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P다. 이 프릴루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으면 뭐 하는데? 그 다음에 R을 하는데 이제 R이 여러 개 보이죠. R이 여러 개 보이는 게 이게 여러 개의 모듈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R이라는 거는 한 개 있어요. 사실. 한 개 있는데 똑같은 한 개를 여러 번 대세김질해서 넣는 거야. 리커런트 블락, 반복 블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AI 모델에 동일한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인베딩 된 거를 그대로 2로 넣잖아요. 그 2를 넣는데 동일한 파라미터를 똑같이 수행하는 이 컴퓨팅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복할 때마다 원래 레이어별로 아까 제가 캐시라는 거를 생성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토큰을 생성하려고 하면은 중간 단계에서 이 캐시 같은 거 정보를 잘 해놔야지만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걸 생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반복할 때마다 이 캐시 정보를 매번 생성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크기의 캐시 슬롯만 재사용해가지고 중복 저장을 막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12개의 독립적인 레이어가 있으면은 각각 아까 1기가씩 캐시를 만들면은 12기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캐시 1기가를 계속 반복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캐시 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고정된 캐시 슬롯만 사용하니까 GPU의 H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HBM 용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GPU끼리도 통신이 별로 많이 안 해도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요 똑같은 걸 이렇게 반복하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아까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이 어떤 특정한 중간 단계를 텍스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텍스트의 단어로 다시 언어화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LLM이 생각을 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막 이제 흥분을 했는데 체인 오브 소트 방식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언어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텍스트를 먼저 쓴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뜨문뜨문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I도 자체적으로 언어 텍스트를 하나하나 쓰면서 이렇게 체인 오브 소트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식은 모델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스스로 반복적으로 리커런트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반복 블락이라는 R이라는 애 있잖아요. 언어로 바꿀 필요도 없어. 이 월드라고 나오기도 전에 이 체인을 만들기도 전에 이 안에서 R이라는 구조로 리커런트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 캐시가 바뀌는 그 상태만을 계속 넣어주면서 반복해서 해보니까 얘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기존처럼 캐시 용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이 있어. 요거를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 양을 한번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뭐 FP16 그러니까 숫자 하나에 16비트 파라미터 하나마다 2바이트 곱하기 100빌리언이죠. 이거 얼마야? 이 200GB예요. 그죠? 당장 1000억 개만 하더라도 200GB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H100 한 개의 용량 예를 들어 80GB, A100도 80기가로 알고 있는데 뭐 대충 80기가라고 해도 얘 3개는 있어야 비벼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AI 모델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방법이잖아요. 요거로만 쓰는데 지금 200기가가 쓴다라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장할 게 많아요. 뭐 액티베이션 밸류 이런 것들도 각각 이제 매핑 해가지고 하는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저 200기가에서 400기가 저 정도 들고 뭐 옵티마이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라디언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이전에 다루었던 정보들 이런 토큰들 이런 것들을 다 이 캐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정보가 또 엄청난다는 거죠. 모델 파라미터만 한 200기가라고 치면은 이 정보가 보통 한 400에서 600기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렇게 하기 때문에 AI 모델보다 보통 두세 배 정도의 HBM 용량이 필요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HBM 요구량인데 메모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요? 트랜스포머가 예를 들어 뭐 레이어가 48개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레이어마다 이 캐시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의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 캐시를 하는 모델은 똑같은 거를 R이라고 하는 걸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레이어마다 있는 거를 이 48이면 48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뭐 메모리를 어떻게든 좀 적게 쓰려고 이 그라디언트라는 거를 이 중간 활성화되어 있는 값들 전부 다 저장 안 하고 일부만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다시 끌어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FP8이니 뭐 이런 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든 이 메모리 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트랜스포머의 기존 그러한 레이어 각각 캐시하는 방식을 말고 이렇게 언어화해서 체인 오브 소트를 생성할 필요도 없이 안에서 되새김질을 자꾸 할 수 있으니까 이 제목이 뭐라 했어요? 테스트 타임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테스트 타임 하는 시간 자체를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까지 갖춘 상당히 좀 프로마이징한 모델일 수 있다라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파라미터는 한번 로딩한 후에 재사용을 계속 해야 되니까 GPU 간의 파라미터 전송 부담은 여전히 똑같게 있습니다. 근데 캐시 용량만 줄이는 것도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런트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언어화하는 마지막 단계를 딱 거치면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피겨 1을 보시면은 가로치기 뭐예요? 테스트 타임 컴퓨트 리커런스 얼마나 반복을 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스트할 때 반복 횟수를 계속 반복해 보니까 모델의 성능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GSM 8K나 ARC 챌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 8,00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계속 반복했더니 정확도가 올라가네 라고 하는 거를 봤고 물론 아직 50% 밑이니까 이게 뭐 파라미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ARC 챌린지도 이러한 경향성 그러니까 굳이 언어화라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생성을 하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ARC 챌린지는 이것도 과학 문제 뭐 논리적 추론 능력 뭐 이런 거 평가하는 거거든요. 오픈북도 이게 약간 이제 그 사이언스 팩트 중심으로 된 거고 이런 것들 다방면에서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피겨 6에서도 계속 반복을 하면 함에 따라서 손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이 퍼플렉시티가 이제 혼란도죠. 이거 로그입니다. 로그. 이게 10배씩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칸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추론 작업에서 언어화해서 체인 오브 소트로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결과물을 보인다.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너 생각하고 대답해 이렇게 하잖아요. AI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걸 보인 거예요. 결국 이 테스트 할 때 추가 계산, 반복을 계속 통해 가지고 모델이 자꾸 생각을 심화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보인 거죠. 이게 3.5 빌리언짜리로 해도 50 빌리언 수준짜리의 성능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작은 모델로서도 큰 성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인 사례라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집중을 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딥시크로 물 막 들어올 때 노도 적고 중국 스마트폰 얘기하니까 저보고 중국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가 여러분 저 중국인 아닙니다. 저 부산광역시 대연 사동 출신이고요. 최근에 이제 안들공학 구독자가 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옛날부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중국 거도 하고 미국 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하니까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뭐 그래서 HBM 지금 당장 줄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안될 공학 채널입니다. 공학 채널에서 AI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AI 모든 기술들이 그냥 종료된 기술이 아니잖아요. 수렴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기술들인데 현재 수많은 기업들이 저 비싼 엔비디아 GPU를 사지 않고 우회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ASIC 칩을 산다. 그리고 HBM이라는 것들이 너무 비싸게 조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더 줄이기 위해서 AI 모델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딥시크는 또 강학습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뭔가 접근을 했다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거지. 갑자기 세상이 바뀐다 뭐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논문들도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나와서 이제 끝장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감에 따라서 또 다른 혁신이 또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또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층위의 또 난이도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이런 것들 다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또 이제 또 겸사겸사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너무 서로 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도 이렇게 열어서 옛날에 잘 나갔던 동영상들 이런 것도 영어로 다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에서도 다양한 소식들, 짧은 이런 소식들, 영상들 그리고 짧은 뉴스들도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소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